자,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기가 되게 적은데 빨리 하고 들어가고,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경기는 워싱턴 대 샌디에고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샌디에고가 요즘에 마운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제도 월드론이 1회에 3실점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경기 마무리는 잘했습니다. 내일도 딜런 시즈가 나오는데 샌디에고가 지금 최근에 마운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최근 10경기 동안 선발들이 2.52로 아주 잘 막아주고 있고 불펜도 크게 털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데, 어제는 샌디에고가 안타를 20개나 치면서 워싱턴에 격파를 했는데, 오늘도 구도상으로는 샌디에고가 좋아 보이긴 하죠. 그래갖고 이제 샌디에고가 오늘은 배당도 조금 많이 좀 낮은 상황인데, 이 경기는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패트릭 코빈이 꽤나 사람답게 해주고 있다는 거 신경을 써야 됩니다. 패트릭 코빈이 최근에 7경기 동안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맨날 2019년 이후로는 이렇게 나락길을 걷고 있다, 운도 안 따른다, 득점 지원도 별로다 이러면서, 패트릭 코빈이 운도 안 좋은데 그 운도 안 따르다 보니까, 바비 같은 운도 안 따르다 보니까 사실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도 5.35면은 나름대로 코빈 치고는 꽤나 봐줄만한 성적이긴 하다. 최근 7경기에 이렇게 볼넷 같은 경우도 좀 줄어들었고 피홈런도 좋고 하면서 꽤나 봐줄만한 상황이긴 해요. 이게 조금 경계가 됩니다. 일단은 시즈의 활약이 눈에 띄죠. 특히나 최근 이제 3경기 중에서는 삼진을 10개, 11개 잡았던 경기도 있고, 그전에도 8개 잡고 이랬었는데, 딜런 시즈가 사실 시즌 초반에는 되게 좋았다가 그러다가 약간 무너진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좀 시즈를 깎아내리면서 작년보단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 재작년의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내용상으로는 구속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이 친구의 강점 중에 하나는 슬라이더 같은 부분들, 이게 둘 다 포심이나 슬라이더나 전부 다 회복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방울 3.76보다도 FRP적으로는 3.03 정도로 충분히 좋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거는 저는 일단 샌디고의 마운드 분위기,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선발상의 우세라든지 최근 빠따 동향 이런 것들도 샌디에고가 전부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샌디에고 쪽으로 바라보고 싶고, 언더오버는 피해갈게요. 제가 사실 샌디에고 빠따도 그렇게 믿진 않아가지고 어제도 언더가고 그랬는데, 어제 20안 다 후리고 이런 것들 보면은, 물론 미첼 파커는 좀 흔들리는 와중에 있긴 했는데 패트릭 코빈은 요즘엔 좋지만은 그래도 방어를 말해주기도 하고, 이 경기는 언더오버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별로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코빈을 믿어가지고 언더를 간다든지, 시즈도 좋긴 하기 때문에 언더를 간다든지, 패트릭 코빈이 좀 털릴 것 같다, 오바가자니 둘 다 좀 못 믿어가지고 언더오버는 패스하고 저는 샌디 사이드로만 좋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이애미 대 볼티모어 경기. 이거는 볼티모어의 빠딱 하락세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은 경기예요. 코빈 번제가 나오는 건 믿을만하다. 근데 이 경기는 볼티모어가 일반승도 1.23, 마헨도 1.45로 배당이 되게 안 좋습니다. 특히 요즘 볼티모어의 빠따 모양새를 봤을 때는 가기가 힘들거든요. 이 와중에 코빈 번즈는 시즌 방어율도 2.38에다가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주자이기도 하고 좋은 모습들만 있어요. 더구나 번즈가 옛날에 미러키 때부터 그 마이애미 상대는 굉장히 좋았었다, 이런 것들도 두드러지길래 갖고 왔는데, 45타석 동안 피안 타율이 14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나 상대 전적도 좋고 해가지고 코빈 번저를 크게 깎아내릴 면모는 별로 없어요. 통상 마이애미한테 불펜 시절까지 포함해가지고 6경기 동안 1.95로 매우 좋은 면도 있고, 최근 분위기도 번즈가 나쁘지 않죠. 오히려 시즌 방어보다는 조금이나마 높긴 하지만은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장타도 그렇게 적은 면도 있어요. 내일은 또 볼티모어가 우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 때는 OPS가 본인들의 컨디션상 최고라고 하는데, 요즘에 볼티모어 빠따 동향 보면은 이거는 메리트가 크진 않습니다. 저는 간다면은 언더 정도 보고 싶어요. 언더를 보자니 리그 전체 OPS 2등 팀인데 요즘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요즘에 맨날 볼티모어 경기는 그래도 이제는 빠따가 올라올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다리가 잘 안 맞네요.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보고, 볼티모어 쪽은 마헨을 가도 1.5도 안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볼티모어 좋게 보실 분들은 봐도 무방한 것 같고요. 다음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인데, 개빈 윌리엄스랑 마에다, 이게 디트로이트가 아직 마에다가 뛸지는 몰라요. 디트로이트 쪽의 그 선발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글쎄 마에다가 안 나온다고 해도 그전에 나왔던 제프 플레어테라든지 스쿠발 같은 이런 에이스급보다는 확연하게 좀 낮은 퀄리티의 선수가 나올 것 같고, 클리블랜드는 개빈 윌리엄스가 등판하는데요.
개빈 윌리엄스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뭐 파워 피처에다가 뭐 제구 조금 안 좋고 이런 면도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샌디에고한테 3.2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좀 안 좋은 기억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 뭐 개빈 윌리엄스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이 개빈 윌리엄스가 나쁘지는 않아요. 통상으로 보면은 피안타율이 2할도 안 되는 면도 있다. 클리블랜드가 보시다시피 이제 좀 셋업 라인이죠. 클라세, 게리스, 발로우 이렇게 이어지는 셋업 라인이 전부 연투에 걸려있거든요. 그리고 투구수도 적지가 않아가지고 3연투를 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래서 클리블랜드는 지금 리그 1위 수준의 불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투가 많다는 것들 이런 게 조금 걸리고, 물론 케이드 스미스를 쓴다든지 뭐 샌들린 이런 좋은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피터 스트젤레스키 뭐 있는데 얘도 뭐 이닝이 얼마 안 돼요. 누적치가 얼마 안 돼가지고 1.23이라는 방어를 믿기는 힘들고, 어쨌든 클리블랜드는 우수한 불펜장을 쓰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마에다는 되게 낮게 보거든요. 지금 방울도 7.07에 불과하기도 하고, 이게 클리블랜드가 한창 빠따력이 좋았다가 어제는 4안타에 불과하긴 했지만은 저는 7.5라는 기준점이면 이 경기는 오발에 간다고 봐요. 오발에 가야 된다고 봐요. 개빈 윌리엄스도 대 디트로이트전이 좋지만은 마땅히 올 시즌 성적을 칭찬할 정도는 아니고, 마에다라든지 뭐 디트로이트에 따른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선발이 나온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클리블랜드 사이드라든지 뭐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랑 화싹이랑 보는데, 제가 뭐 어제도 말했던 거는 두 팀 다 최근 빠따가 굉장히 별로라는 거였습니다. 텍사스는 10경기 동안 뭐 178이다, 화싹은 10경기 동안 188이다 이랬는데, 어제는 텍사스가 간만에 빠따가 좀 터졌습니다. 15안타에 3홈런 치면서 178이었던 10경기 타율이 197까지 올라왔어요. 어쨌든 2할도 안 된다, 10경기 동안 최근에. 화싹은 더 떨어져가지고 183으로 지금 10연패 달리고 있고, 그야말로 분위기가 되게 좋지가 않죠. 심지어 그 화싹은 저저번 경기 때는 에릭 패디, 그 다음 경기는 게럿 크로시에, 어제는 플렉센. 물론 플렉센이 앞서 나왔던 패디나 크로시에 비하해서는 좀 믿을만한 선발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내가 어제도 얘기한 게 플렉센은 나름대로 MLB에서 선발로 뛸 만한 결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오는 조나단 캔논은요, 얘가 가끔은 잘해. 막 8이닝 먹어줄 때도 있었었고, 막 8.2이닝 무실점 달리고 할 때도 있었지만은, 딱히 그 앞선 레벨의 친구들과는 어깨를 나눠내기가 어렵습니다. 좀 쉬워져도 방어율이 좀 4점대가 조금 안 됩니다. 복귀 후에 그래도 좀 괜찮은 면이 있는데, 일단은 구속도 떨어졌고, 여전히 피홈런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복귀 후에 6경기 동안 5피홈런이니까, 삼진 숫자도 마땅치도 않고, 이래서 사실 쉬워져도 그렇게 믿을만하진 않거든요. 어제 나왔던 이볼디라든지 그 전에 나왔던 존 그레이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 텍사스도 사실은 좀 선발진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양 팀의 빠따가 전부 다 별로라는 점, 그 중에 텍사스는 회복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냥 텍사스의 승정도만이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텍사스의 승배당이 1.25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근데 언더를 가자니 어제 게임 같이 불펜 구간에서 화싹이 막 6실점 하면서 확 떨어지는 모습도 보다 보니까 이 경기도 언더는 못 누르겠네요. 다음 경기는 토론토 대 템파베이인데, 이 경기는 할 얘기가 조금 있죠. 저는 여러 차례 크리스 배시이 거의 한 7, 8경기를 잘했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7, 8경기 동안 잘하면서 이 친구가 맨날 싱커가 이렇게 꾸준하게 좋았는데, 올 시즌에는 막 마이너스 3, 4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 잘해가지고 플러스 8까지 회복을 했으나 5월달에 2.40, 6월달에 1.95로 큰 회복세가 있었어요. 그 전에 4월달에 막 5.4만 받고 이러면서 되게 안 좋았는데, 4월달에 안 좋았다가 5, 6월달에 회복을 했고, 근데 7월달 들어서 3경기 동안 6.48로 또 안 좋아졌어요. 이래서 크리스 배시의 최근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다,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되고, 반면에 타지 브래들리는 지금 템파베이에서 거의 1선발 같은 모습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 8경기 동안 한 번도 안 무너지고 방어율이 0.92에다가 좀 이 친구의 장점인 9위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면서 삼진도 굉장히 잘 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템파베이에선 거의 1선발에 준하는 이런 모습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브래들리가 통상 토론토 상대로는 조금 약한 면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8타석 동안 토론토 애들한테 3-2사 정도로 이 친구의 약점 중에 하나인 볼넷은 많이 안 줬지만은 피장타율이 꽤나 높다, 이게 약간 거슬리기는 하네요. 근데 뭐 크리스 배시도 요즘에 분위기 좋지 않은데 템파베이한테 약한 면모도 두드러지기도 하고, 오히려 피장타율, 기대 피장타율 이런 것들은 브래들리보다도 더 높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타지 브래들리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에 잘했기도 하고, 이제 포심 구위가 너무 뛰어난데,
스플리터 비중을 올리면서 올 시즌에 이렇게 그 스플리터를 결정구로도 많이 쓰고 스플리터 자체 이런 체급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있거든요. 뭐 다만 이제 통산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약하다는 모습이 있기는 하나 저는 브래들리를 한 번쯤은 더 믿어보고 싶네요. 내일은 뭐 토론토가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못 친다 이런 것들도 껴있기는 한데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를 경계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최근 7경기 동안 타율이 4할에 달하고 홈런도 5개 까고 있고 OPS가 1.48호예요. 들개주가 조금 날뛰고 있다는 점도 이런 게 경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7.5 기준으로 토론토가 오바가 9번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브래들리를 믿기는 하지만은 이 언더오버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래도 저는 템파승에다가 언더 이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저스의 샌프란시스코는 커쇼가 복귀를 합니다. 근데 커쇼를 두고 얘기할 만한 거는 뭐 꾸준히 여기 위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누적 스탯이죠. 커쇼가 이제 전성기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고 제구도 조금 안 좋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커쇼가 작년에도 2점대 방울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쓸만한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일단은 올 시즌의 첫 등판입니다. 좀 부상도 많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마이너리그에서 점검을 하고 오기는 했는데요. 마이너리그 최근 2경기 동안 뭐 3.86에 삼진 꽤나 잡고 볼넷 안 주고 좋은 면모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구속이 너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가장 최근 마이너리그 마지막 게임에서는 평균적으로 89말 정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보다도 한 1말가량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1, 2, 3회까지는 한 91말 정도 나오다가 4회부터 87말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긴 소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 좀 체력적인 면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즌 데뷔 등판부터 5이닝가량을 무난하게 먹어주면서 승리 투수 요건을 채우기는 전 조금 어렵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름값보다는 커쇼의 현재 상태를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커쇼는 꽤나 좀 의문부호가 붙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로건 앱도 지금 사실 여전히 3.59 정도로 나쁘진 않기는 한데 홈에서 극강인 모습이 있었는데 올 시즌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원정에서 등판이거든요. 다저스한테도 썩 강한 모습은 아니었기도 해요. 올 시즌에 이렇게 밥입 같은 것들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커쇼가 현재 상태도 좀 정상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5이닝 정도 이렇게 먹기도 힘들고 커쇼는 내일 투구 제한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커쇼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찍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 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샌프란이라든지 오바 이런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그러다니 샌프란시스코도 빠따가 좋지는 않아. 최근 10경기 동안 두 자릿수한테 한 번도 없고 뭐 이래서 쉽지가 않네요. 이 경기도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커쇼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뛰기는 솔직히 어렵다. 그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매츠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루이스 세베리노랑 세일이 붙죠. 지금 원래 세일이 그저께 등판인가 그랬었는데 더블 헤더 때문에 계속 밀리고 어제도 더블 헤더 2차전이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등판을 2번 정도 거르고 올라오는 건데 그래도 뭐 세일은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만 올 시즌에 득점 지원도 많이 받고 이 친구의 기량 자체가 너무도 훌륭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아마 내셔널리그 사이영 1번 주자일 거예요. 승수도 그렇고 방울도 말해주기도 하고 문제는 지금 애틀랜타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거든요. 다시금 빠따도 침묵하고 있는 편에 있고 반면에 매츠는 양키스를 뚜드러 패고 올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요. 이 와중에 또 세베리노가 나오는데 매츠는 이제 세베리노가 7승 3패 3.58로 작년보다는 훨씬 낫죠. 작년에 양키스에서는 6.65로 완전히 좀 마탱이가 간 시즌을 보냈는데 올 시즌에는 굉장히 좀 나아진 면모가 있고요. 최근 2경기 워싱턴 마이애미한테 6.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애틀랜타보다는 매치의 이런 빠따 컨디션이 괜찮다고 봐야 되고 이 경기를 애틀랜타가 잡으면은 세일한테 해줬던 득점 지원을 이만큼을 해준다든지 혹은 세일이 매치의 빠따를 막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침 또 세일이 애틀랜타 애들한테는 상대 전적이 좋지가 않아요. 피안 타율이 3할 2푼 1리로 굉장히 상대를 많이 했는데도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 매치에서 잘하고 있는 애들 보면은 린도어가 올 시즌도 OPS가 8이 넘어갈 정도로 바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통산 린도어가 세일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 타율이 한 4할 2푼 정도 됩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던 호세 이글레시아스 이런 애들도 이렇게 좀 상대도 많이 했는데도 타율이 3할 3분 3리 이러고 그나마 JD를 상대를 잘했다거나 브랜든 니모한테도 딱히 약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게 두드러지긴 한데 세일 역시 지금 이 정도 그 매치 빠따의 컨디션을 상대하기가 조금 껄끄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세일이 매치를 잘 막아준다면은 애틀랜타가 승리할 만 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한다.
내일은 이렇게 매치나 애틀랜타의 빠따 컨디션 차이도 굉장히 심하게 나와 있는 모습도 있고, 저는 이거는 세일을 믿는다면은 뭐 언더를 간다든지 애틀랜타 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그거조차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 경기는요. 어지간해서는 좀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사 대 오클인데요. 이거는 조금 분석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천사도 로젠버그라는, 작년에는 조금 뛰다가 올 시즌에는 롱릴리프로만 쓰고 있거든요. 올 시즌에 그냥 그 이닝 자체가 별로 없고 마이너리그 성적조차 3.74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정도냐, 이건 애매해요. 그게 일단 보이고, 그리고 오클랜드도 로스 스트리플링이 얘가 거의 한 2달 정도 됐죠. 그 마지막 등판도 상당히 오래됐고 2달 만에 복귀 등판인데 최근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이닝도 얼마 못 먹고 방울도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도 원래는 스트리플링이 올 시즌에 로테이션이 괜찮게 돈 편이긴 한데 딱히 뭐 정상 컨디션은 아닐 거라고 보이고, 근데 일단은 오클랜드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반기 막바지부터 해가지고 OPS가 한 최근 2주 사이에 676에서 701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만큼 오클랜드의 최근 빠따구니가 좋다는 건데, 이 오클랜드를 조금 뜯어보면은 최근 한 9경기 동안 6승 3패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두 자릿수 안타 때려는 게 5경기, 두 자릿수 안타를 못 때려낸 경기도 막 8안타나 9안타, 꽤나 잘 친 경기들이 많아요. 이때 오클랜드가 상대했던 선발 투수들을 보면은 그 랑의 수아레즈를 잡아낸 거 눈에 띄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한테 타일러 필립스라는 좀 대체 선발 만나고 패배를 했고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불펜데이, 커커링 오프너로 쓰고 메리카도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상대를 했는데 이 경기는 대승을 했습니다. 18안타 치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었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하자가 있는 선발들을 만날 때는 잘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사와의 시리즈에서는 불펜데이 때 한번 14만타로 또 격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코자노비치 이런 애들 만났고 11안타 치고요. 그 다음에는 펄머, 이때도 좀 대체 선발인데 이때는 8안타에 그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약간 좀 그전의 흐름이랑 다른 거고, 그 다음에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는 아리게티 상대로 승리, 그리고 불펜데이를 돌렸을 때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헌터 브라운이 나왔을 때 패배를 했거든요. 이렇게나 상대방 투수의 하자가 있을 때는 꽤나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내일도 로젠버그라면은 뭐 천사가 올 시즌에 엄청 많은 선발들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데트머스 같은 애들 누워있고, 천사가 자랑하는 타일러 앤더슨이라든지 뭐 소리아노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스트리플링이 의심스러워도 오바 같은 거라든지 오클랜드 사이드를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오클랜드가 좀 상대방에 좀 하자가 있을 때는 괜찮게 했다, 마침 또 천사라는 꽤나 상대할 만한 팀을 만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오클랜드를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요.